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겁니다.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 경우에도 이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.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일단은 이 사람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이분이 타인의 계좌로 송금한 것은 아마 이제 대출 관련된 연락을 받아서 그랬을 거예요.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고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는 걸 알고 있다. 근데 이 고금리의 대출금을 갚으면은 우리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겠다. 그러면 이제 이분들 입장에서는 매달 내는 이자라도 좀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또 어디서 대출을 받건 아니면은 뭐 누구한테 좀 돈을 빌리건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고금리의 그 대출을 갚는데, 이거를 갚을 때 이 사람들한테 보내야 이게 전환이 된다, 대환이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들어서, 그래서 이제 어디 계좌로 보내라 라고 해서 보냈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거죠.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본인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겁니다. 이 지급정지 신청이라는 거는 법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, 예전부터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가 많았는데 사기단이 뭐 중국에 있거나 혹은 이제 검거가 잘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돈을 잃어버리면은 되찾을 방법이 없었어요. 그래서 국가에서는 법을 만들어서 일단은 돈이 입금된 계좌 혹은 이 계좌에서 큰 돈이 옮겨간 계좌가 있다면은 이 계좌들의 입출금을 묶어주겠다. 이게 지급정지거든요. 그래서 본인이 피해를 당했다는 어느 정도의 소명만 해서 지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은행에서는 이 계좌를 묶어줍니다. 그게 바로 지급정지라고 하는데요. 그래서 지급정지를 통해서 피해금 환급이라는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피해자분들도 있어요. 그래서 전액을 다 받으면 물론 좋겠지만은 일부가 뭐 현금으로 이제 뭐 인출이 되거나 추적할 수 없는 곳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서 받을 수 없는 분들도 있고 뭐 전부를 못 받는 분들도 있어요. 이런 경우에는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서 내가 이유 없이 이 계좌에 돈을 넣었다, 이 돈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거나, 아니면 이 계좌 명의인도 이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같은 사람들이다. 그래서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그런 민사소송을 통해서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데요.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사람은 이 계좌 명의인이 지금 누구인지 모르잖아요.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인적사항, 이 사람이 누구고 이 사람이 어디 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은행에서는 가르쳐 줄 수가 없는 상황이죠. 그래서 민사소송에서 법원을 통해서 이 계좌 명의인이 누군지 좀 알려달라고 해서 은행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이 사람의 좀 정보를 얻고,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제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. 근데 이런 경우에도 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못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. 잘 아시다시피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제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중간에 한 명을 속여서 중간책을 넣기 때문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최종 피해자가 이 사람한테 그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받을 수 있냐 없느냐도 차이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기 방조죄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공범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불법 행위자들 간에는 연대 책임이라고 해가지고 이 둘 중에 누구한테라도 자기가 피해받은 그 모두를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중간책이 사기 공범이라면은 이 사람한테 자기 피해금 전부를 민사소송으로 청구를 할 수가 있고, 근데 이제 중간책 중에 이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 정말 순수하게 속아서 이제 연루가 된 경우가 있거든요. 그게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환전을 받는 경우예요. 그래서 중간책이 자기는 환전인 줄 알고 자기가 이제 한국 돈을 받고 뭐 중국 돈을 다 전달해 준 상황이란 말이에요. 그러면은 이 사람이 한국 돈을 받았을 때는 이게 사실은 이제 피해자가 입금한 돈인데 자기가 받았을 때는 자기는 환전인 줄 알고 받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자기도 대가를 지불했고, 그래서 이 사람한테 내가 피해받은 돈을 달라 라고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.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중간책이 환전으로 돈을 받았는지 사기 방조로 받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소송을 제기를 해둬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볼 수는 있죠. 그리고 이제 중간책으로 엮이는 분들 대부분의 경우가 환전의 유형 경우보다는 알바나 뭐 혹은 대출 유형으로 혹은 이제 형사처벌 되는 경우가 비중으로 따지면
보다 더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하고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는 것도 뭐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